안녕하세요. 친절한 약사 양미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디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약사가 무슨 디스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은 다 영양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다 영양소로 다 치료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영양소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뼈와 뼈는 하나도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 허리뼈, 목부부터 시작해서 이 엉덩이 청추뼈까지 이렇게 보면은 뼈와 뼈 사이가 항상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런 무릎 관절이라든가 팔 관절도 보면 뼈와 뼈 사이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그럼 뭐가 들어있을까요? 뼈끼리 붙으면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관절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연골이라는 또 물렁뼈가 들어있고요. 또 이 물렁뼈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관절과 관절 사이에 활액이라고 하는 그런 물이 차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디스크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 그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있는 연골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이름을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많이 주고 또 자세가 좀 잘못됐거나 이랬을 때 아랫뼈가 밑에 있는 뼈를 누르게 되면 안에 있는 디스크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삐져나오거나 점점 줄어들거나 또 거기에서 계속 어떤 염증이 진행이 되면 이 디스크가 많이 줄어들어서 협착이 되는 상태까지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우선은 뼈 자체가 약하신 분들은 이게 밑으로 점점 우리가 키가 줄잖아요. 그런 것처럼 뼈도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걸 압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뼈를 튼튼하게 골다공증이 걸리지 않는 환경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뼈가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보면 좀 마르고 키 크신 분들 있잖아요. 키가 큰 분들이 디스크에 더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그 근육들을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들이 이 뼈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이 옆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져 있다면 이 뼈가 지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허리뼈는 옆에 있는 근육이 잡아주고 또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판이라고 하는 게 완충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뼈끼리 유연하게 더 잘 지내고 무거운 걸 들어도 우리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건데 코어 근육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 디스크판이 무너지면 이제 디스크가 진행이 되면서 디스크가 이제 빠져나오고 디스크 탈출이 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신경을 누르거나 이러면 이제 전신으로 막 저리는 증상이 이제 다리 끝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양소 관리를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가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또 방법을 또 찾을 수가 있겠죠. 우선 뼈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디스크판이 뭘로 되어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은 한 가지 영양소가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판만 따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전혀 그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성분이 내 어딘가에도 다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디스크판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라겐, 좀 특수한 단백질이죠. 콜라겐이라는 성분과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우리 눈물에도 히알루론산이 있고요. 피부 조직에도 사실 히알루론산 수분 크림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다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 섭취가 잘 안 되거나 자세가 안 좋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 디스크판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영양소를 이걸 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왜 과거에는 아무리 먹어도 콜라겐 먹어도 소용없어요. 디스크는 절대로 안 돼요라고 했는지 왜 그랬냐면 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개의 아미노산이 뭉쳐가지고요. 엄청 많은 그 세 개의 아미노산의 이 단위가 큰 고분자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고분자 상태로 돼지 껍데기를 먹는다거나 닭발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위에 들어갔을 때 그 아미노산을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 소화 효소가 딱 나와버리면요, 이 가지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때부터는 콜라겐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단순한 아미노산으로 돼서 다른 근육에 갖다 붙거나 이럴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요.
콜라겐을 입자를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저분자의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콜라겐이라고 하는 어떤 식품이나 이런 걸 섭취를 했을 때 이게 단백질 효소의 대사를 거의 받지 않고 혈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조직으로 갈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방송을 봐도 뭐 콜라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피부에 있는 콜라겐하고 또 디스크에 있는 콜라겐하고는 조직이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이 콜라겐에 대한 보충으로 인해서 이 디스크 조직이 조금씩은 채워줄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콜라겐은 그 디스크판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무릎이라든가 모든 관절에 다 그 연골 조직에 콜라겐 조직이 있고, 완충제로 써있는 거기 활액이라는 곳도 있고요. 또 어디에 있을까요? 피부 조직에도 콜라겐 세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콜라겐과 함께 우리가 수분을 이렇게 잡고 있기 위해서 히알루론 성분하고 같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눈에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눈물 성분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인공눈물로 히알루론산이 인공눈물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히알루론산과 콜라겐은 우리 전신에 이렇게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 사이에 다 같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 하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들어있는 제품을, 그것도 저분자 콜라겐을 드셔야 돼요. 고분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드시다 보면 허리뼈도 좀 강화가 되고요. 또 연골, 이런 무릎 연골이라든가 피부 조직이라든가 눈물의 그 건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영양소라는 거죠.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양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어떤 보충제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충제는 본질 자체가 콜라겐이라는 건 아니고요. 콜라겐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제품이니까,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제품 설명이 아니라 이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이라든가 히알루론산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부족했을 때 좋은 콜라겐, 좋은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제품은 어떤 것인지 선택에 대한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이런 영양소가 충분하게 보충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요,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죽은 사체들, 그러니까 인간의 사체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어요. 디스크 환자들한테 어떤 허리뼈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가 된 게 발표가 됐는데, 너무너무 정말 좀 센세이션 놀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허리뼈를 지나가고 있는 동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지로 이제 작은 혈관들이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허리에 디스크가 있었던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동맥 혈관들이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질환 자체가 골격계의 질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이 혈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이 뼈, 이 연골,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혈관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혈관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뭐 동맥경화가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의 어떤 보충도 필요하지만, 혈관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또 이 디스크 치료를 하는데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이제 저는 사실은 굉장히 고순도의 오메가3를 함께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20대 분들도 디스크 있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놀랐어요. 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생겼을까? 근데 그런 분들은 혈관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근력이라든가 어떤 단백질 보충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혈관계의 문제가 함께 동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젊은 친구들하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은 다르게 관리를 해드리는데, 사실 젊은 분들은 굉장히 개선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연세가 드셔서 뼈 사이가 완전히 협착이 돼버렸어요. 붙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디스크에 아무리 영양소를 집어넣어도 잘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좀 너무 연세가 많이 드시기 전에 협착되기 전에 미리 좀 예방하고 영양소를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게 디스크라는 질환이라는 거를 오늘 제가 좀 강하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세 교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허리뼈를 감싸고 있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과 함께 영양소 충분한 관리, 그다음에 좋은 영양소 그 콜라겐 고르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 모르겠어요.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